우리가 루어 낚시라는 건 베스의 호기심이든 아니면 뭐 베스의 어떤 뭐 공격 본능이든 아니면 영역이든 아니면 뭐 단순히 배고픔이든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고기를 낚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루어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 딱 사고를 두고 낚시를 하면 그러면 이건 사실 생미끼 사용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베스 낚을 때 사용했던 채비가 요거거든요. 이게 OSP의 다이버즌이라고 이제 웨이크 베이트라고 부르는데 흔히 탑워터라고 많이 하죠. 이게 물에 뜨는 루어예요. 이 물에 뜨는 루어에다가 제가 이렇게 싱커 14g짜리 텅스텐 싱커를 달아갖고 얘를 싱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쭉 가라앉혀가지고 알짜리에 있는 베스를 이렇게 괴롭혀서 한 마리 고기를 낚아냈는데요. 요런 방법을 딱 보고서 우와 저거 되게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아 나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전에 봤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유명한 루어들 혹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루어들 이런 루어들은 일정한 사용 방법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우리가 흔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루어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르게 루어를 운용을 해서 내 낚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봐 친구 이렇게 적극적이야? 우리가 빠른 퇴근을 위해 맞는 것 같은데 빠른 퇴근을 위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도와주나? 제가 조금 전에는 알짜리를 낚아냈는데 근데 지금은 알짜리가 끝물이지만 조금 더 시즌이 지나면 이제 고소온기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알짜리 낚시보다는 뒷벽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서 폴링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넷꼬리그라든지 아니면 뭐 러버지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폴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웜채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웜채비 말고 다른 방법으로 베스를 낚을 수는 없을까요? 예,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스피너베이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스피너베이트는 캐스팅을 해가지고 쫙 감아주면 오는 중간에 베스가 이렇게 툭툭 와서 친다고 하잖아요. 혹은 뭐 물고 간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는 흔히 쏘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캐스팅을 해서 감는 루어예요. 근데 이 스피너베이트가 사실 이런 블레이드 저항이 있어갖고 캐스팅을 하고 떨어질 때 정말 멋있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그런 웜낚시에서의 폴링 동작을 의도적으로 연출을 해서 입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대형 호수에서는 뭐 직벽이나 뭐 폐그물 혹은 뭐 교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입질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강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수상 구조물 뭐 빠지나 뭐 아니면 뭐 큰 뭐 배들 그런 배들이 정박해 있는 시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딱 가가지고 저기 좀 그늘이 있어. 그러면 수온이 높으니까 저 밑에 베스가 은신하고 있을 것 같아. 그때 이런 스피너베이스를 이용한 폴링 이런 걸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아무래도 웜체이보다는 조금 더 얘가 어필력이 좀 더 좋잖아요. 아무래도 크기도 있고 뭐 반짝거림도 있고 진동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피너베이스를 이용한 그런 연속적인 폴링이 웜체비의 움직임을 바꿔서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폴링 캐스팅을 해서 폴링 그리고 쭉 빼내고 다시 연속적인 폴링을 이용을 해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스피너베이스는 던지고 감는 게 아니라 웜처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스피너베이만 그런 낚시가 가능할까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림니스 크랭크베이트 같은 루어들 있잖아요. 그 림니스 크랭크베이트 같은 루어는 우리 PD님이 작년에 쏘가리 토너먼트에서 물론 뭐 장르는 조금 다르지만 그 루어 낚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그때는 림니스 크랭크베이트를 웜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PD가 쏘가리 토너먼트 에서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림니스 크랭크베이트 같은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웜처럼 폴링을 주고 그 다음에 살살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딱딱한 루어들만 가지고 이렇게 소프트 플라스틱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금 단단하고 주름이 큰 루어들을 이용을 해서 넷꼬리그나 아니면 뭐 지그헤드 왁기를 하게 되면 캐스팅을 해갖고 당겨주면 이 웜이 빳빳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이 부르르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크랭크베이트나 림니스 크랭크베이트가 갖고 있는 혹은 스피너베이트이 갖고 있는 그런 진동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단순히 이렇게 톡톡톡 이런 게 아니고요. 좀 강하게 이렇게 로드를 쭉쭉 당겨주면 그런 진동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 플라스틱 베이트로 하드 베이트의 움직임을 표현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기만
제가 지금까지 소프트 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드 베이트의 움직임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하드 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 베이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이런 대단한 고수들, 낚시를 엄청 잘하는 프로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대단한 그 제야 고수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사용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런 방법을. 그게 뭐냐면 버징 낚시입니다. 우리가 한 5인치 정도쯤 되는 큼지막한 쉐드를 이용을 해갖고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마름이나 연 위를 이렇게 감아주잖아요. 주로 마름이죠. 감아주면 입질이 여름에 퍽 이렇게 감아주면 퍽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심지어 템포까지 조절을 해서 빠르게 감아야 물 때가 있고 천천히 감아야 물 때가 있고 스테이를 주면서 감아야 물 때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신 분들도 사실 낚시를 한 1-2년 차만 해도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패들이 달려있는 그런 친구들은요, 원래 물속에 캐스팅을 해서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천천히 감아주는 스피너베이트와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물에 띄워서, 그러니까 가라앉는 루어를 타버터 루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아니 생각보다 많은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정말 널리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딱딱한 루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루어들을 가지고 하드베이트 움직임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알짜리에 하드베이트를 넣어가지고 고기를 꺼내는 것들,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한 방법인 것 같고, 와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의 미라클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이 루어 낚시라는 것 자체가 먹지 않는 걸 갖다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먹는 거면 그냥 캐스팅 해놓고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원래 먹는 거니까 언젠가 주워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루어 낚시라는 건 원래 안 먹는 딱딱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도 괜찮고요, 아니면 쇠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베스의 호기심이든 아니면 베스의 어떤 공격 본능이든 아니면 영역이든 아니면 단순히 배고픔이든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고기를 낚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루어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 딱 사고를 두고 낚시를 하면, 그러면 이건 사실 생미끼 사용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타버터인 이 다이버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 사실 이거 처음 배울 때는 제가 이거 미노우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미노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고기가 좀 쉽게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크랭크베이트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타버터 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과 고기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알짜리를 공략을 할 때에도 미노우로 낚을 때랑 크랭크베이트로 낚을 때랑 타버터로 낚을 때랑 싱커를 달아서라는 전제 안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게 낚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지 루어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에 그걸 딱 벗어나서 이거는 한번 요렇게 낚아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해보면 조과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낚시, 그리고 재미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알짜리를 낚아내는 이런 방법들, 혹은 스피너베이트를 이용한 폴링, 아니면 우리 PD님이 했던 립리스를 이용한 어떤 웜 같은 움직임들, 그리고 소프트 플라스틱을 이용한 진동을 넣어서 하드베이트 움직임, 혹은 하드베이트 장점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런 거 말고 한번 보시고 나도 이런 방법들이 있어 라는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고 이거 좀 신박하다, 이거 좀 끝내주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걸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케이. 아우, 털렸네. 에이씨.